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네스루의 김종달이라고 부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14년간 요 네스루 한 곳에 머물면서 그 YG로그라는 그 웹로그 분석 제품 한 제품만을 개발 그리고 기획 그리고 총괄해 왔고요. 전 시간에 이야기하셨던 오이사님 말씀하셨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던 그 개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세션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이전 세션에서는 개발 프로세스 중에서, 이제 에자일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설명을 드렸다면, 저는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을 유지보수, 그리고 그것들을 고객들하고 가서 피드백을 받아야 되는 전체적인 과정 중에서 필요한 그런 이제 활동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그 제품들을 이제 개발하고 이제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제 도구들이 필요한데 그런 이제 소프트 공학 도구들을 저희들이 1년 전부터 이제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실무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경험이 있었는지를 공유하고 싶어서 이제 세션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세션은 이제 네스루에서 이제 최근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했던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에 필요한 이제 문서들을 서로 이제 공유를 하는 건데 이런 문서들을 어떻게 공유를 했는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앞 시간에 설명드렸던 스크럼들을 이런 전체적인 우리 개발팀 내에서 어떻게 공유를 했는지 그리고 그런 것 어떤 도구를 도입을 해서 스크럼이라는 활동들을 지속을 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사실 제한테는 아주 이제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14년간 한 제품을 개발하다 보니까 이제 누적 고객 수가 패키지 제품으로 300개 이상 정도가 되고 버전도 이제 상이한 버전들이 6개, 한 7개 정도까지 발생을 하면서 제품들을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면서 그것들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제 문제가 됐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한다는 것은 영업, 기술 담당, 개발 쪽에서 함께 공유를 하면서 고객들한테 제품을 패치하는 전 과정들을 저희들이 추적하는 그런 이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고민했던 내용들 공유를 할 거고요. 마지막 시간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에자일을 도입을 하면서 제품의 코드 품질에 대한 많은 확신을 가졌는데 그 확신을 가지게 했던 것들도 이런 코드 품질을 가능하게 한 도구 도입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어떤 도구들을 도입을 했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제가 스크린샷을 준비를 했는데 그걸 기반으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제 네스루 이제 개발 프로세스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이제 크게 이제 제품들이 패키지 제품과 서비스 제품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YG로그 같은 경우는 이제 14년간 이제 제품이 이제 개발 유지되면서 이제 많은 버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제품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CFSO라는 새로운 이제 패키지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시톡이라는 이제 서비스 모델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그 새로 이제 신규로 런칭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 관점에서 저희들이 요구사항을 이제 관리를 하고 구현, 테스트, 형상 관리,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 품질에 대한 부분들이 초창기에는 이제 요구사항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제 MS의 힘을 빌렸습니다. MS에서 제공하는 오피스만으로 정보를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론을 폴더 단위로 이제 프로젝트가 있으면 폴더 단위로 이제 네이밍을 해서 폴더 밑으로 관리했던 그런 이제 방법을 택했었고요. 뭐 구현 측면에서는 이제 뭐 개발 도구들을 저희 사용을 했었고 테스트도 보면 저희들이 그 눈을 활용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동으로 그 코드를 다 추적하고 페이지를 눌러가면서 이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런 테스트를 가능했던 수동적인 어떤 테스트였다면 지금은 이제 어떤 소나라는 이제 오픈소스 기반의 어떤 정적 분석 툴이라든지 그런 툴을 도입을 해서 저희들이 그 유닛 테스트의 어떤 결과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도구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 쪽은 이제 뭐 MS 기반의 그러니까 윈도우 기반의 소스 APT를 저희들이 처음에 사용을 하다가 CVS, SVN을 통하고 최근에는 이제 Git을 도입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에서 적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형상 관리에서 이제 지라가 이제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지라라는
지라를 이제 형상 관리에 넣었던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죄송합니다. 지라가 아니고 이제 컴플런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형상 관리라는 거는 좀 더 개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이제 기법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변화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문서적으로 관리를 했다라는 데 의미를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예전에 워터폴 모델을 기반으로 요구사항을 수집을 하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이런 선형적인 개발 방법론을 택했다라면 그런 개발 방법론들 이제 엑셀 시트를 이용을 해서 언제까지 언제 뭐를 개발하고 산출물 뭐라는 걸 관리를 했다라면 저희들이 이제 지라는 툴에서 제공하는 그린호퍼가 이제 에자일이라는 툴로 바뀌었는데 이런 이제 애드온을 써서 지라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도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세스도에서 이제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실 워터폴 모델이라고도 부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어쨌든 개발 방법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프로세스가. 근데 이제 저희들 스크럼이라는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도구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품질 쪽에서는 이제 저희들이 예전에는 품질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게릿이라든지 소나라는 툴을 도입을 해서 코드 리뷰라든지 정적 분석을 이제 통해서 제품에 대해 코드에 대한 품질을 이제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런 네스루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실무에서는 3가지 항목들을 이제 관리 요소로 이제 도출을 했고요. 이 3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제 요구사항 수집, 문서 관리, 이제 문서 관리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요구사항을 이제 지속적으로 영업 쪽, 기술 지원 쪽, 개발 쪽 내에서 요구사항을 이제 수집을 하는데, 대부분 메일로 요구사항을 보낸다든지, 그다음에 엑셀로 정리해서 문서를 보낸다든지,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 분산되어 있는 요구사항 수집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 체계화 시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기획 문서, 스펙 문서, 가이드 문서. 문서들이 사실 개발에 필요한 문서들이 많은 이제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문서들이 통합 관리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일원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이제 문서의 버전 관리. 문서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문서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런 버전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문서 관리 시스템에 대한 도입을 시도를 했고요. 그리고 개발 쪽에서는 이제 결국은 이제 개발이라는 게 사람이 만들어 나가는 어떤 산출물인데, 협업 구성원들이 어떻게 이런 산출물들을 공유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고민이 많았고, 그 중에서 이제 스크럼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개발의 어떤 진행상, 그리고 협업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공유를 가능하게 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이제, 체계적인 개발 방법론. 그러니까 기존에는 개발 방법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을 써서, 방법론을 써서 개발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론을 도입을 했고요. 그리고 개발도 아시다시피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품질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우선순위를 낮게 이제 다들 책정을 하시는데, 이런 코드 품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중점 관리 요소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 진행 사항의 투명성이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이 개발의 내용들을 유관 부서, 영업이나 다른 부서들한테 오픈하는 것들을 개발자들이 상당히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어떤 내용들을 뭔가 공유가 됐을 때 공격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은 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걸리냐?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을 받는 걸 두려워해서 개발 진행 사항들을 너무 투명하게 오픈하지 않고 계속 숨기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저희들이 확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슈 관리는 이제 요청들이 이제 버그들이 생기거나 어떤 디펙이 생겼을 때 전화로 급하다고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고, 메신저로 이제 문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이거 언제까지 수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급하면 이제 올라와서 이거 안 돼요. 이거 언제까지 수정해 주세요. 이런 구두로 전달하는 경우, 뭔가 이제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슈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어떻게 관리할까라는 이런 요소들을 저희들이 뽑아봤고요. 이거를 위해서 저희들이 도입한 소프트 공학 도구는 문서 관리 시스템, 그리고 이제 어떤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스크럼,
그리고 이제 품질 향상을 위한 코드 리뷰, 그리고 이제 이런 개발 프로세스를 공유하기 위한 어떤 스크럼 그 간반 차트를 이용한 어떤 그 내용들도 공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 관리 시스템 이런 도구들을 도입을 저희들이 1년간 도입을 했고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차례차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문서 관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관리 시스템은 지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제 회사 규모가 어느 정도 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적은 규모에서의 문서, 개발하시는 업체의 경우에서는 대부분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기획 문서는 워드로 작성이 되고, 그리고 스펙 문서는 파워포인트, 그리고 요구사항 문서는 엑셀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이런 문서들이 통합되지 않고, 모두 다른 PC에 그러니까 개인의 PC에 저장되는 그런 사례가 일반적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도 몇 년 전까지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어떤 최신에 개발한 기획 문서가 필요한데, 그 문서를 찾다 추적을 해보니까 퇴사한 어떤 과장님 PC에 존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문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문서를 받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도구들을 많이 이제 검토를 해서 도입을 한 게 위키를 이제 사용하자라고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었고요. 그래서 다양한 이런 개발에 관련된 문서를 하나로 합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용한 툴로는 이제 아틀란시안에서 나오는 상용 툴인데, 여기 컴플런스라는 이제 위키 이제 툴입니다. 사실 이 툴을 도입한 이유는 저희들이 소프트공학 적용 사업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충분한 어느 정도 예산도 확보가 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상용 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편의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툴을 도입을 했고요. 참고로 이제 이 제품은 10인 이하의 유저인 경우에는 10,000원에 이 제품을 쓸 수가 있거든요. 10,000원에. 그래서 만약에 10인 이내의 어떤 규모의 어떤 팀이라든지 적용을 해보고 싶으면 한번 적용을 해서 한번 써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장점으로는 이제 저희들이 상용 툴이기 때문에 이런 위키 편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이 화면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이 웹로그 분석할 때 쿠키 상에서 데이터가 암호화됐을 때 그걸 풀어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런 모듈을 이제 저희들이 개발자가 만드는 문서 예시를 가져왔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문서들이 사실 없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워드를 이제 메일로 주고받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제 이런 문서 관리 시스템에 복화 모듈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이제 복화 모듈이 있을 때 요청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문서를 작성을 하면서 기획자, 개발자 사람들이 이제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은 개발자가 문서를 업데이트 했고요. 저 도표 부분은. 아래쪽에 표 부분은 이제 기획자가, 그리고 이제 유지보 담당자가 문서를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예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서를 도입을 하다 보니까 저항이 좀 있었는데요. 항상 이제 앞쪽에서 에자일에서 말씀을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뭔가를 도입을 하자고 그러면 첫 번째가 싫어요라는 말이 먼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저항성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구성원들이 나는 문서를 너무 예쁘게 만들고 싶은데 이런 시스템에서 예쁘게 만들 수가 없다. 워드나 파워포인트와 같은 강력한 에디팅 기능을 원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사실 개발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시면 표랑 기본적인 어떤 도표로 이용해서 문서들을 다 작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적인 사고적인 전환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위키 문법을 배우기 힘들다. 위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들이 좀 즐겨하는 어떤 형태인데, 기획자라든지 QA 쪽에서는 이런 문법들을 배우기 힘들다라고 많은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상용 툴을 도입을 하면서 이런 위키 문법을 모르더라도 문서를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을 저항성을 좀 해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관리하던 문서를 어떻게 다 옮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슈를 제기했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그러면 기존 문서들은 가능한 이제 포팅이 가능한 포팅을 하되, 기존 문서를 그냥 파일 형태로 그냥 업로드해서 관리를 해달라고 해서 기존 문서에 대한 어떤 이런 옮겨오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 게 도움이 됐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 개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중에는
문서 만드는 것 자체를 오버헤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문서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런 장점들을 가져가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도 해결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도입한 방법은 팀원들한테 이제 이런 저항성이 있을 때 그래도 이제 이런 위키 시스템이나 문서 관리 시스템이 좀 호의적인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한 명을 제가 추출해서 요 분한테만 좀 적극적으로 저의 의견과 그리고 이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이 사람들한테 컨택하는 거 너무 많은 에너지가 들고요. 이 한 분을 이제 추출해내서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제가 포섭을 하고 이제 약간 이제 설득을 해서 이 팀에 좀 확산이 되는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항성을 해결할 때 이런 이제 좀 호의적인 분을 한 명 찾는 것들을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문서 관리 시스템 도입을 하면서 가장 큰 이제 이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누구든지 그 문서들을 접근하고 편집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내에 여러 개발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어떤 그 노하우들이 문서 기반으로 이제 공유가 됐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개발들을 이제 하나의 시스템에서 이제 조회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회복 능력이 증가되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구성원들이 왔을 때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업무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인수인계를 이런 시스템을 그 문서 시스템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이제 전달하다 보니까 효율적으로 임무 인수가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네스루에서는 모든 업무의 핵심 기반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정도로 아주 큰 효과를 보고 있는 이제 시스템이라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개발 방법론인데, 개발 방법론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에자일을 채택하고 있고요. 에자일 중에서도 스크럼 방법론을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전에는 이제 뭐 이런 게 워터폴이라는 거 모르고 그냥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그것들을 이제 기획을 하고 뭐 설계를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그걸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하는 이 과정을 계속 리니어하게 따라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즈로우 같은 경우도 제품을 한 턴을 개발하는데 보통 최소한 4개월에 6개월 정도 걸렸고요. 그래서 제품을 릴리즈 하는데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어떤 그 텀이 걸렸던 그런 이제 개발 방법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제품 업그레이드 주기가 너무 길어져서 사실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과 영업과 기술 지원들 간에 서로 이제 어떤 그 어려움들이 서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서 그 영업은 왜 빨리 반영을 안 해주냐? 개발에서는 요구사항이 불명하고 우리가 이 테스트 과정이 길기 때문에 못 해준다는 이런 다양한 어떤 내용들로 서로 대한 그 어려움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회사가 사실 개발자 이탈이 좀 적은 편이긴, 뭐 지금까지 사례가 없을 정도로 적은 편이긴 하지만 개발자들이 어떤 동일한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반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그 만족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제 개발자 이탈이 조금 이제 가시화되기 위한 좀 위험한 수준에 다른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개발자들이 이제 한두 명씩 이제 이탈을 하다 보니 이제 기존 개발 모듈에 대한 유지보수 상당히 힘든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앞부분에서 설명을 드렸다시피 앞쪽 세션에서 스크럼을 저희들이 개발해서 가장 큰 이득을 봤다는 거는 결국 짧은 주기로,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구하는 기능들에 대해서 짧은 주기로 제품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었다는 어떤 장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민첩하게 반영을 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저희들이 스크럼을 개발 방법론으로 채택함으로써 장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표시를 안 했지만 스크럼이 도입이 되고 나서 개발자들의 어떤 만족도와 어떤 그 즐거움들이 기존 대비해서 이제 많이 상승됐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입 과정을 보면 도입 과정은 뭐 좀 생략해도 될 만큼 앞쪽에 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도 저항이 있었습니다. 왜 에자일을 왜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을 쓰면 되지 왜 에자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많은 이제 교육과 그 개발 본부장님의 이제 그 설득에 의해서, 그러니까 많이 이제 완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애자일 적용 사례를 보게 되면 바텀업 적용 사례가 많습니다. 개발자들이 뭐 이런 세션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개발 방법론을 접해서 아래쪽에서 우리 개발자에서 우리 회사에서 애자일을 적용해 봅시다라는 사례가 많은데, 저희 회사는 조금 특이하게 본부장님께서 이제 위쪽에서 애자일 적용하자라고 어떻게 보면 뭐 탑다운 방식의 어떤 애자일 적용 방법을 택했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들이 도입을 좀 가능했던 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애자일 관련된 세션이라든지 이런 데 가게 되면 개발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애자일을 적용하고 싶은데 회사에서는 반영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저희들은 그런 문제는 없었던 사례였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런 도입을 위해서 이제 스크럼 교육이라든지 그다음 스터디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고향이 부산인데 제가 최근에 제 스스로 느껴본 게 제 스스로 좀 강압적인 그리고 권위적인 모습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팀장에 제가 지금까지 팀을 리딩했던 모습들이 좀 지시적이고 그리고 뭐 권위적인 모습에 기반해서 업무를 진행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제가 강압적인 모습들을 좀 더 축소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그 구성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면서 이런 애자일을 도입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고, 결국은 스스로 제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좀 인지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가능했다고 봐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장이 이제 강압적인 어떤 지시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팀원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그 협의에 대해서 문화에 정착하는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봐지고요. 참고로 이제 뭐 다른 사례일 수는 있겠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개발자들이 이제 연차를 쓰게 된다고 했을 때 팀장한테 예전에는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는 과정이었다라면, 지금은 스크럼이 도입이 되고 나서 이런 문화가 도입이 되고 나서 자발적으로 그 연차를 쓸 수 있고, 그것들이 팀 구성원들과 공유가 돼서 문제가 없다라는 것들을 서로 공유가 된다라면 언제든지 연차를 쓸 수 있는 그런 문화로 이제 바뀐 그런 좋은 사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럼이 적용할 때 어려웠던 부분은 뭐 앞쪽에서 또 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결국 개발자들의 저항이 너무 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새로운 어떤 변화에 대한 어떤 저항이 심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제 앞 세션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으로 저희들이 다 개선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강압적인 어떤 이런 문화에서 이제 협의에 의한 모델로 바뀌다 보니까 많은 이제 에너지 소모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뭐 일을 해라고 지시를 했다라면 그걸 하기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 입장에서는 너무 더 많이 피곤해졌던 거죠. 예전에는 이 이슈를 우리 한번 언제까지 풀어와라고 했더라면 이 이슈가 왜 생겼을까라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에너지들이 많이 소비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이런 애자일 모습에 이제 대해서 장점을 모르는 분들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이 이제 6개월 단위로 나왔을 때 기능 셋을 100개 정도까지를 만들었었는데 왜 지금은 예전 같은 그런 100개를 반영하지 못하느냐, 그런 식의 어떤 그 퍼포먼스에 대한 이슈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품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그리고 제품이 릴리즈했을 때 어떤 유지보수 그리고 제품 개발의 기민성을 강조한 이야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 통계를 제시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도 두려움을 어느 정도 없앨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발 조직 이외에 애자일 모델, 그러니까 기술 지원이라든지 영업 쪽에 이런 애자일 문화가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약점일 수가 있는데, 개발팀에서는 이 문화가 전사적으로 확산이 돼서 개발팀에서는 정착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사업본부 쪽, 그러니까 결국 영업이라든지 고객과 접점을 했을 때 시간을 다투는 조직과에서는 아주 이런 애자일에 대한 문화를 이제 설명하는데 좀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션이 끝났을 때 질문을 하신 분도 계셨는데, 저희들이 제품을
신제품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을 추가하는 것, 그리고 이제 기존 제품을 유지보수하는 것을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활동, 스크럼에 교과서적인 거에 넣으면 하나의 어떤 개발자들은 하나의 스크럼에 풀타임으로 적용을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죠. 개발자들이 유지보수도 해야 되고 기존 제품에 대한 기능도 추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제품 개발도 해야 되는 이런 복합적인 상황에 몰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또 어려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그러니까 애자일은 결국 해보고 다음에 그것들에 대해서 문제점을 직시하고 계속 이거 시행착오를 겪어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계속 겪어나가고 있고 지금도 그런 어려움이 있는 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도입으로서 이제 저희들은 이제 제가 실무를 담당하는 이제 개발팀장 입장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누군가의 지시에 의한 개발 방법론이 아니라 우리 개발자 전원이 협의에 의한 어떤 개발 방법론을 가졌다라는 어떤 뿌듯함이 있고 개발자들도 내가 동의한 개발 방법론이라는 어떤 그런 인식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을 이제 업그레이드 하려면 이제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 요구사항들을 다양한 채널로부터 가져온 요구사항들을 그 우선순위를 해서 그 우선순위에 기반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팀 간의 이런 협업, 팀원들끼리 서로 이제 신뢰하는 그런 문화가 가장 큰,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스크럼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개발을 하면서 그러니까 스크럼 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어떤 그 활동들을 구성원들끼리 공유를 하는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오프라인에 이제 뭐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런 진행 상황을 공유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도입을 해보고 했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를 도입을 해서 이런 스크럼 활동들을 이제 진행하는 것들을 과시화시켰는데요. 접속이 되면 나중에 실제 화면도 보여드리겠지만 요게 이제 요구사항을 이제 스크럼에서는 요구사항을 이제 백로그라고 보시면 돼요. 백로그라고 명명하는데요. 그런 백로그들을 저희들이 이런 이제 우선순위에 따라서 저희들이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선순위 옆에 보면 이제 점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보면 이제 그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하는데 필요한 포인트, 그러니까 시간이 아니고요. 플래닝 포커를 통해서 이 요구사항이 완료되기까지 필요한 포인트들을 저희들이 다 추정을 해서 이렇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플랜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단계가 이제 어떤 요구사항들을 하나의 어떤 스프린트에서 개발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해야 될 일들, 그리고 진행 중인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코드 리뷰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그러니까 테스트 단계에 있는 거, 그리고 완료된 것들. 그러니까 각각의 그러니까 스토리들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고, 각각 단계에 누가 지금 현재 그거를 맡고 있는지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화면을 통해서 스크럼의 프로세스가 진행되는 상황들을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어떤 분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이 확보가 안 됐다라면 지금은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떤 구성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어떤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던 좋은 어떤 도구의 활용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의 어떤 스프린트가 끝났을 때 개발이 잘 진행되는지를 이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이제 스크럼에서는 번다운 차트라고 해서 초기에 어떤 백로그들, 요구사항이라고 말씀드린 그 백로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이제 이렇게 완료가 되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차트가 번다운 차트인데요. 이상적인 거는 이제 2주 동안 이제 개발을 한다 그러면 이제 선형적으로 쭉 떨어지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용을 하다 보면 요구사항들을 이제 개발하고 한 이틀 개발하고 뚝뚝 이런 형태의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쭉 가다가 뚝 떨어지는 결국은 초기부터
그 한 2, 3일 전까지 계속 개발, 테스트 하다가 마지막에 마무리되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규모의 워터폴 모델로 운영이 되다가 최근에는 이렇게 이제 점진적으로 그 요구사항들을 반영하는 패턴들을 보시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실 수가 있고요. 하나가 완료가 됐을 때 어떤 요구사항들이 완료가 됐고 그 완료된 것들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드린 포인트가 얼마 된지를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미완료된 스토리들이 어떤 건지를 이제 리포트 형태로 볼 수 있는 이런 이제 스크럼을 어떻게 이제 가시할 수 있는지 가시할 수 있는지 소프트 공학 도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이거를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개발 프로세스를 저희들이 셋업을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리뷰하고 테스트하고 그것들을 실제 그 리파지토리에 이제 소스 리파지토리에 반영하는 이런 프로세스들도 저희들이 구성원들끼리 협의해서 이런 그런 프로세스를 정립을 해서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제품을 이제 초기에는 이제 6, 7년 전에는 제품을 이제 수동으로 빌드했다라는 사례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전체 제품을 이제 자동 빌드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빌드에 대한 이런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전체적인 그 프로세스도 저희들이 개발팀에서 자발적으로 이런 그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이슈 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프트웨어라는 건 사실 만드는 것보다 그것들을 만들고 고객에게 이제 납품을 했을 때 그것들을 이제 관리하는 부분들이 사실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들이 관리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런 것들을 이번 소프트 공학 도구를 도입해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라는 거는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모든 어떤 요구사항, 버그에 대한 어떤 패치 요구사항, 이런 모든 것들을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객사도 증가를 하고, 채널들이 채널이라는 것들이 이제 영업 사원들도 다양해지고, 그리고 고객 지원팀도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직급이 계시는 분들은요, 전화를 해서 하기를 좋아하시고요. 그리고 조금 직급이 낮은 과장님 정도는 메일 정도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이사님 같은 분들은 이제 직접 올라오십니다. 올라와서 그냥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채널이 다양하다 보니까 이슈가 발생한 것들을 다른 그 고객 지원에서 이렇게 쉐어가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슈들에 대해서 이미 해결했던 이슈들을 또 해결해야 되는 이런 식의 어떤 반복적인 행태가 보여서 초기에는 이제 저희들이 2000년도 한 초반 중반 되는 자료인데요. 저희들이 엑셀에서 고객사별로 이렇게 언제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떻게 했다고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이게 개인 PC에서 관리를 했죠. 아주 원시적인 형태였죠. 근데 이게 이제 개인 PC에 관리되는 게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이제 제로보드라는 어떤 그 게시판 툴이 있는데 제로보드 다음에 이제 제로보드가 없어지고 이제 익스프레스 엔진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서 이제 오픈소스로 보드를 설치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익스프레스 엔진을 저희들이 좀 약간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그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구사항을 고객 지원 쪽에서 올리게 되면 그것들이 지금 현재 개발에서 확인을 하고 있고 완료가 됐는지 이런 정보들을 저희들이 게시판 기반으로 저희들이 커스터마이징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직관적이긴 하지만 이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문제점이 개발자, QA, 영업, 기술전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저희 회사도 이제 10명에서 지금 50명까지 증가를 한 상태인데 이런 구성원들이 증가하면서 서로 이슈들에 대해서 이 두 분만 이슈들을 공유한다든지 이런 복잡한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툴을 검토를 하게 되는데 툴에는 이제 여러분 쓰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일단 오픈소스 쪽에서는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레드마인하고 트랙을 많이 현재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저희들이 초기에는 이제 레드마인을 도입을 해서 레드마인의 그 이슈 트랙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근데 레드마인이 편하고 좋은 무료라서 이제 적용하기는 좋은 사례가 있지만
앞전에 말씀드린 위키 문법 같은 걸 좀 배워야 되고 그 상용이 아니다 보니까 약간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고민한 거는 이제 지라라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퍼센테이지가 있던데 지라를 이슈 관리 시스템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라를 도입을 했고요. 제가 뭐 이 지라가 아틀란시아라는 제품인데 제가 뭐 아틀란시아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요. 관계가 없고 이 지라라는 제품도 10명 유저인 경우에는 단돈 10,000원에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단돈 10,000원에. 그래서 회사 내에서 10인 이하의 어떤 소규모 조직에서 이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싶다고 하시면 지라를 사용해 보시기를 뭐 권고해드리고, 권고보다는 추천해드리고요. 지라가 이제 아까 앞에서 저희들이 도입한 그 컴플런스라는 위키 시스템하고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연동도 잘 됩니다. 그래서 이슈와 문서 관리가 체계적으로 연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접속에 대한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개인별로 해결해야 될 이슈들에 대한 지금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슈들하고 해결된 것들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떤 이슈를 지금 처리하고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이런 대시보드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저희들이 도입한 레드마인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슈를 관리했던 화면인데요. 레드마인도 충분히 이제 기본적인 이슈를 관리하는데 충분히 좋은 툴이고요. 이쪽에서 다운을 받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이제 무료다 보니까 좀 더 이쁜 화면이라든지 좀 편의적인 기능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도입한 이제 지라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YG로그를 관리하면서 고객에 들어오는 이슈를 관리하는 이제 화면인데요. 처음에 이제 그 이슈가 들어왔을 때 요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kanban 차트를 이용한 어떤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슈들이 지금 이게 이쪽 부분이 해결해야 될 이슈고요. 그리고 해결할 이슈들에서 이제 개발자한테 어사인을 하게 되면 개발자들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기 쪽 진행 중인 컬럼으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어떤 이슈가 현재 진행 중에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고 어떤 개발자들이 어떤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는지를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 기능도 지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개발자가 완료가 되면 개발자들이 이 항목들을 이쪽으로 드래그해서 이쪽 컬럼을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자가 이제 QA 쪽에 별다른 이제 요청 없이도 QA는 이 화면을 기반으로 자기가 그 검토해야 될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QA가 완료가 되면 이제 요청을 한 곳 쪽으로 옮겨서 최종적으로 이슈가 마무리되는 이 단계를 지라의 어떤 그 툴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쓰고 있고요. 이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런 크게 이제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최초의 이슈들이 발생을 해서, 그러니까 예를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버그가 생겼어요. 뭐 리포트가 안 보여요. 버그가 생기면 그것들을 이제 진행 과정 중으로 이슈가 상태가 바뀌고요. 그리고 이슈가 이제 상태가 바뀐 상태, 그 진행 중 상태에서 이 문제 해결되면 리졸브라는 상태가 바뀌고, 리졸브에서 이제 제일 초에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확인을 했으면 문제가 클로즈 되는. 근데 클로즈 됐는데 문제가 다시 발생을 했을 때 리오픈 되는.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도는 게 이슈의 어떤 워크플로우고요. 이슈 관리 시스템은 다 이 워크플로우를 기본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지라에서는 좀 효율적으로 이런 워크플로우를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단계들을 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앞에 말씀드린 어떤 저희들이 이제 그 이슈를 처리하는 화면들을 보여드리는 화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슈를 생성하는 이슈 등록 화면을 제가 하나 샘플로 가져왔는데, 이슈에 대한 서머리 정보를 입력하고, 이슈를 이제 리포트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슈를 만드는 사람이 리포트고요. 어사인은 이제 누구든지 이제 개발자 구성원한테 이제 이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버그가 발생했으니까 이걸 봐주세요. 개발자한테 이슈를 할 수도 있고요. 디자인 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디자이너한테 이 디자인 쪽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걸 봐주세요라고 등록할 수도 있고요.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슈 관리 시스템을 도입을 했을 때 저희들이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을 하면 투명이라고 말씀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 화면을 통해서 요 아이콘들이 사실 요 자기 얼굴을 넣으라고 사실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고를 했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애기라든지 자기 애기라든지 뭐 LG 트윈스라든지 이렇게 넣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팀원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공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나는 놀고 있는데 왜 너는 일해? 뭐 이런 식의 나는 뭐 밤새 야근을 하고 있는데 너는 왜 일찍 가? 이런 식의 어떤 부분들이 개발자들 좀 답답하게 하는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유 없이 서로 미워지는 거죠. 내만 일을 하고 있다는 그런 것들이 이런 공유를 통해서 많이 해결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누가 예를 들어 없다면 이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이슈 없으니까 뭐 이것 좀 봐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처럼 이제 다양한 채널로 구두로라든지 전화라든지 메신저로 오게 되면 이슈가 처리된 내역이라든지 그 내용들이 없는데 지금들은 시스템을 통해서 과거의 이력들이 다 체계적으로 남기 때문에 그 이력들을 검색을 해서 예전에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충분히 이제 저희들이 히스토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이 처리해야 될 일감을 예전에는 팀장이 너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리고 뭐 개발자들이 QA한테 가서 이거 테스트 해주세요. QA는 또 이거 버그가 있으니까 다시 해주세요. 이런 어떤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다라면 지금 이런 이슈 관리 시스템 도구를 도입을 함으로써 이런 코스트들이 상당히 감소를 해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기본적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슈에 대한 전체적인 통계를 조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통계를 통해서 제품이 나갈 방향,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제품들의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이게 이제 통계를 저희들이 내본 자료인데요. 뭐 이거는 지라에서 바로 제공되는 건 아닌데 간단히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을 통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슈들이 이제 총 몇 건이 있고 그 중에서 해결된 건이 몇 건인지 그리고 픽스되지 않은 건 그리고 재발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야지만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재발되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너무 수정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수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떤 형태의 어떤 내용들로 저희들이 이슈들에 대한 통계도 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슈들의 우선순위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인데 고객 지원팀이 저희들이 지금 한 7명 되는데 각각 7명이 맡고 있는 고객들이 다 다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7명에서 한 건씩만 이제 이슈들이 올라왔을 때 뭐를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한 이슈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도 그 이슈가 얼마나 급한 건지 블락커 정도 되면 이제 그러니까 제품 운영이 안 될 정도의 아주 위험한 이제 이슈가 되겠죠. 그런 것들이 얼마가 있었는지 사소한 것들 얼마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통계를 내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처리 난이도도 저희들이 에자일에서 말한 스토리 개념을 적용을 해봤는데 하나의 이슈가 완료가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소요되는 이슈다. 그리고 이제 최대는 이제 40시간이면 저희들이 일주일이죠. 일주일 동안 처리할 수 있는 소요 시간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슈마다 저희들이 다 관리를 해서 평균적으로 보시면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30분 이내에 해결할 수 있는 이슈들이 많이 몰려있는 이런 특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에자일을 도입하면서 많이 얻은 이제 저희 수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뒤쪽에 시간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분포도가. 그러니까 이슈가 들어오면 그걸 해결하는 시간이 많이 걸렸다면 지금은 좀 사소한 이슈 처리 난이도가 낮은 쪽이 많이 있는 패턴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버전별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버전들이 많은데 어떤 버전에서 이제 이슈들이 많이 들어오는지 이런 버전들도 이슈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코드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이제 도구들도 도입을 했는데요. 먼저 이제 소나라는 이제 오픈 소스를 저희들이 좀 추천해드리고요. 이거는 무료인 제품입니다. 이 무료인 제품인데 이거 보시면 저희들이 프로젝트별로 이 프로젝트가 라인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제품명은 좀 숨겨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의 듀플리케이션 라인 코드 중복도가 45%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자동화해서 코드에 대한 품질을 측정해 주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유닛 테스트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유닛 테스트의 어떤 성공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커버리지가 얼마인지를 이제 이런 식으로 모든 프로젝트별로 저희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그 툴을 도입을 했는데, 소나를 이용하시면, 쉽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나라는 것을 그 도입을 하셔가지고, 지금 기시나 SVN과 연동을 하시면 그 리파지토리에 있는 소스들을 가져와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볼 수 있으니까, 이런 데 관심이 있으시면 소나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의 이제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이제 상세한 어떤 코드 품질 내용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뭐 유닛 테스트가 얼마가 됐고, 뭐 유닛 테스트 석세스라고 해서 저거 103번의 테스트들이 시행이 됐다는 이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소나를 한번 하시면 다운받아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코드 리뷰는 많은 이제 그 개발 업체, 뭐 구글이라든지 아주 뭐 잘 그 품질이 높은 업체에서 사례를 발표해 보면 코드 품질을 높이는 가장 1순위는 코드 리뷰라는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부장님의 적극적인 어떤 지지에서 코드 리뷰를 도입을 했는데, 코드 리뷰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코드를 출력해서 이거 코드 리뷰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구 도입이 가장 중요한데, 도구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지라에서 넣은 그런 코드 리뷰 툴을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코드를 올리는 순간에 코드를 리뷰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세스를 생각하다 보니, 그 중에서 저희들이 채택한 건 게릿이라는 코드 리뷰 툴이 있습니다. 게릿은 여기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리뷰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발자가 기세, 그러니까 리파지토리에 소스를 올리기 전에 코드 리뷰가 되지 않으면 리파지토리에 안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인터셉트를 해서 거기서 이제 코드 리뷰가 되는 코드만 올라가게 만들어주는 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툴을 이용해서 저희들 회사가 지금 코드 리뷰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제 코드 리뷰를 하는 어떤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그 코드를 개발할 때 지금 현재 이런 코드가 지금 새로 신규로 추가됐다는 코드를 웹 화면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고, 리뷰자들은 이걸 기반으로 문제가 없다고 승인을 해줘야지만, 저희들이 모듈별로 그러니까 약간 이제 하는 범위가 다르긴 한데, 요 코드 같은 경우는 2명이 승인을 해줘야지만 코드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고 승인을 해주게 되면 코드가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도구를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코드 리뷰 툴에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게릿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 저희 회사에서 도입한 소프트웨어 공학 도구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